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알아볼 문학 개념어는 바로 희화화입니다. 희화화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게 하는 것, 그게 희화화라는 것입니다. 해학과 풍자, 언어유희가 다 희화화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전소설 중 춘향전이라는 작품에서 희화화가 나타나는 구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자료가 이렇게 뜰 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은 춘향전 내용 중에 어사출두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에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희화화는 웃음을 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안 웃긴데요? 안 웃긴데 왜 희화화인가요? 이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접하는 컨텐츠들이 유머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웃음을 터뜨리는 포인트는 대개 여러분의 현실, 삶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교과서의 작품들은 비교적 오래전의 작품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접적인 삶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희화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희화화를 얻는 방식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웃음이 유발되는 포인트란 바로 독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인물들을 목격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시간 도중에 선생님께 손을 들고 말을 겁니다. 선생님, 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 학생은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한 학생을 보고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수업시간인데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럼 두통약 사러 약국에 잠시 다녀올래? 하고 학생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곤란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떤가요?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학생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약국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독자들은 학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선생님의 말씀처럼 약국에 가서 두통약 처방을 받아오거나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사오는 행위를 기대하죠. 하지만 학생은 그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이런 부분이 독자의 기대를 깨뜨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독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희화화, 즉 등장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대체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의 독자같이 기대하고 보통의 독자처럼
그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춘향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몽룡이 한양에서 과거 급제를 하고 고향의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변사또라는 새로운 수령이 와서 춘향이를 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 전에 상황을 미리 살피러 낡은 옷을 걸치고 거짓 차림으로 변사또 생일잔치에 갑니다. 변사또가 처음에는 그 이몽룡을 보고 웬 거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변사또의 오른팔인 운봉이라는 사람이 차림새는 그러하나 글 좀 읽을 것 같고 범상치 않으니 시나 한 편 읽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말하여 변사또가 밥만 대충 먹이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일잔치에 참여한 이몽룡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푸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반찬도 있고 음식들이 많은데 이몽룡 자리는 밥과 나물밖에 없는 초라한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몽룡은 고기 반찬을 먹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운봉의 갈비뼈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비는 운봉의 갈비뼈인 동시에 이몽룡이 먹고 싶은 갈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갈비가 먹고 싶으면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몽룡은 운봉의 갈비뼈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독자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웃음이 유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희화화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희화화는 언어의 비슷한 속성을 이해해서 웃음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희화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에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